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은행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은행원의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은행원의 자질은 있나?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면접 때는 이 친구가 배웠던 것을 고객한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 기업은행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행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금융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61년 8월 1일 날에 창립 기념일이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은행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랑을 할 건 뭐냐면, 자, 국책은행이고 공공기관이라 신용 등급 자체가 타 은행에 비해 이제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이 하는 일,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이 하는 일,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다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으로서 우리가 더 잘하는 일이 있어요. 더 잘하는 일, 그 일은 바로 중소기업 대출을 다른 은행에 비해 지금 더 많은 금액, 더 싼 이자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그 대출 점유비가 여기 보면 한 2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블라인드 채용 관련돼서 지금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자, 뭐냐? 자, 과거에는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것들 좀 있긴 있었어요. 평가할 때 이왕이면 다 비슷비슷했어. 그러면 뭐 학점이 좋은 친구들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사지원서 양식을 하나 이렇게 쫙 줬었어요. 자, 여러분들 직무 역량 관련된 기술서 하나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하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직무 역량에는 관련된 교육을 들었다거나 또는 관련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직무 기술서예요. 자,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죠. 5개 질문이 있었어. 뭘 얘기했냐면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채용 공고 보면 직무 설명 자료 혹시 있는 거 봤어요? PDF 파일로 해서 일반 금융용어과 IT가 우리 기업은행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이렇게 쭉 봤죠, 자료. 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이제 왜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한 거냐면, 블라인드 채용은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 테니 그냥 뽑아요가 아니야. 대전제는 뭐냐면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야. 직무 역량을 보고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벌, 나이, 성별 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자, 우린 얘기했죠. 차별하는 건 원래부터 반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내 채용 담당의 입장에서 직무 역량인 거야.
직무 역량인 거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 일단 직무 역량부터 얘기를 하면 기업은행에 들어오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또는 기업은행 말고 그냥 그 뭐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기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은요, 그 회사의 직무 설명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꼭 봐야 해요. 다 있을 겁니다. NCS 기반의 채용을 하는 기관들은 직무 설명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과 기술들은 무엇인지 꼭 분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 기술서가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말은 저 은행원이 되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서빙도 많이 했고요. 친절합니다. CS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은행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역량들을 제가 키웠는데요. 이런 역량들은 예를 들면 직무 설명 자료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필요한 역량들, 예를 들면 고객 상담을 역할 등등, 상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들이 직무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기술서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아르바이트 서비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역량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쓰여져야 해요. 그래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래도 이 친구는 오케이 좋아. 똑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아르바이트, 똑같은 뭐 경험들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터득한 경험들이 달라야 하는 거야. 다 다르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쓴 것 가지고밖에 몰라요. 지금은 직접 만나보고 면접을 봐보고 하면 알겠으나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최대한 내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준비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직무 기술서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좀 나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역량들을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채용 설명에서는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고민 안 했고요.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였거든. 하긴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거다. 저주 금요일이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냥 경험을 단순 나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 무슨 일 했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음, 뭐 이렇게 적은 친구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합격하기 되게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 기술서를 쓸 때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위에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은 뭐뭐뭐가 있죠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요 이러한 인들 이렇게 했습니다 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역량 하나에 경험 하나씩만 매칭시키려고 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 읽는 사람이 눈에 확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역량을 위주로 좀 적어주고, 이 역량을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키웠다라고 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험을 쓰고 그 경험 밑에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역량이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경험들이 좀 열거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쓰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기타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채용 담당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저희 은행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다 끝났고,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이 하는 일이 끝났고,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대비 방안인 거고, 기업은행 블라인드 채용 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비 방안이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1번 질문 같은 경우 본인 적성과 성향이 기업은행에 맞는지, 그러니까 은행원에 적합한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는 뭐 은행원의 역량은 뭐 친절하고요.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점수 잘 일단 못 받을 겁니다. 일단 못 받아요. 일단은.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한 일들 얘기할 때 이게 과연 정말로 이 친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한 일이 맞을까라는 퀘스천을 한번 제가 들어보라고 했어요. 채점하면서 읽으면서 야 저게 정말 저 친구한테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고민해서 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요거는 뻔하네 라는 것들이 나와. 그러나 내 입사지원서에 내 이야기가 당연히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뽑혀야 될 거 아니야.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혁신적으로 뭔가 실행력 있게 뭔가 했었던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 뭐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은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쓰는 그 팩트들은 교환학생, 해외 봉사활동, 어학연수가 되게 많아요. 워킹 할리데이, 학회. 이게 대부분 쓰는 어떤 컨텐츠들인데 그 컨텐츠들을 가지고 내가 느꼈던 게 뭔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 뭐 대부분 하니까 똑같아. 경험은 똑같을 수 있으나 거기서 느낀 바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야. 정말 내가 유니크한 어떤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걸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좋겠지. 쓰기가 편하겠지.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그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을 좀 유니크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어 라는 어떤 그 자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필기는 이제 볼 거니까 우리 이번에 논술하고 약술 달라진 게 약술이 한 문제 줄었죠. 그쵸? 줄었어. 약술 줄고 자 시간 60분으로 줄고 그죠? 사실 그 문제를 뭐 줄이고 뭐 시간도 줄이고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객관식의 점수가 우리가 좀 점수를 보고 이게 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뭐 과랑 얘기를 하던데 그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업 기초 능력이거든요. 직업 기초 능력. 자, 직업 기초 능력 6개 영역을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90문제 90분이야. 이것도 NCS의 직업 기초 능력이에요. 이건 공공기관에서 다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단 그 문제의 어떤 그 사례들이 은행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사례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뿐 나와 있는 영역들, 이 영역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영역들이 문제에 나올 거고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서 공부한 어떤 책에 있는 그런 유형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자, 서류를 통과해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자, 우리가 반 떨어뜨리잖아. 우리는 반 떨어뜨립니다. 3,000명 시험 보면요, 1,500명 합격하고 1,500명 떨어질 거예요. 경쟁률이 2대1인 거야. 2대1. 자, 근데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 NCS를 볼 거란 말이지. 자, 우리 기업은행 시험 본다고 왔어요. 어쨌든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른 기관의 어떤 그 NCS 관련된 문제들을 어쨌든 풀어볼 텐데 이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이건 기업은행만의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NCS 안에 있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 항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공공기관의 NCS 시험을 볼 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시험은.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 평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꾸준히 매일매일 뭐 시간을 좀 재서라도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물론 기본적인 머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해서 그 유형을 파악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0문제 90분 푸는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못 풀어요. 90문제 90분 못 풉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풀 거예요. 여러분은 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저거 시간 주면 풀 수는 있어. 근데 한 이틀 정도 주면 내가 풀겠지.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딱 보면 요거 이렇게 접근해야지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90분에 90문제를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 쭉 보고 오케이 이거는 내가 풀 수 있겠네. 오케이 이거 넘기자. 그러니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문제 보고 이런 유형 보고 이건 내가 풀 수 있네.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야 이건 내가 기존에 풀어봤더니 이건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야 라고 하면 넘겨야 되는 거지. 이런 순간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고 90문제 다 풀라는 게 아니야. 보고 오케이 이건 넘기자 풀자라는 판단력을 키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90문제를 다 넘겨서 90번까지 보면서 90문제를 내가 90문제 딱 봤더니 오케이 이거 내가 풀 수 있네 라고 해서 푼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풀었더니 막 60문제 풀었더니 85분이야. 예를 들면 30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30문제 다 찍을 거 아니야.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불안해. 최소한 내가 쭉 보면서 넘겨. 근데 막 다 막 그럼 한 10분 만에 다 90문제까지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넘기고 보고 체크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내가 풀자 해서 하면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건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 풀고 나서도 개운하지. 봤는데 와 30문제 찍었어. 이것과는 달라요. 딱 보고 그래. 왜냐하면 문제 유형들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으나 내가 자신 있는 유형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자신 있는 문제라도 좀 골라서 풀어서 답을 몇 개라도 명확히 맞추면 좋잖아. 그래서 딱 보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주관식은 이런 거 있잖아. 자기소개서 질문도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 논점이 뭔지, 논점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만든 의도, 취지, 그러니까 뭔지를 고민을 하라고 했잖아요. 논술은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논술은 우리 논술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직무 역량 중에서 직업기초 능력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 수행 능력. 직업기초 능력은 우리 객관식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직무 수행 능력은 이렇게 논술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업점에 오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그 고객이 우리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영업점 직원들의 임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논리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고객님 이거 하세요. 자, 절대 가입 안 해요. 고객님 상황이 이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저렇고 이 상품은 저렇습니다. 근데 고객님의 현재 뭐 자산을 봤더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만간 뭐 자녀분이 결혼하시네요. 목돈이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면 쭉쭉쭉 하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봤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려면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그렇지, 역시 전문가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떤 그 말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논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논술이야.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니 너무 어렵게 막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읽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 친구는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면접인데, 여러분들 면접도 지금 벌써 궁금한가? 벌써? 그래요. 자, 그러면 필기를 다 붙었다는 가정하에, 자, 면접은 이거예요. 우리의 면접은, 자,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 1박 2일 동안 면접 볼 거예요. 이번에 합숙 면접으로 할 거고 10월 31일부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10월 31일부터 뭐 화수, 그다음에 목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하루 쉬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할 계획에 있어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씩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될 거고, 1박 2일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번 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직무 이런 건데, 은행원은 지금 NCS 기반의 채용을 하잖아요.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NCS 기반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 정말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NCS 기반의 채용은 그 어떤 기술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직 어떤 딱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교육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NCS 기반의 채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은행이나 어떤 기관들은 사실 어떤 딱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력 전공 제한 없는 그런 응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은행원의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은행원의 자질은 있나?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성장 잠재력. 그래서 우리의 어떤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직무 역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들어와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구나라는 감은 있어요. 감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들을 보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금융 상품 또는 뭘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막 이랬던 그 예시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외부에서. 근데 우리 그 문제 썼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미리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 들어오면 다 우리가 알려줄 거고요. 알려줄 거고, 단 학습 능력이 최소한 있는지 여부를 필기 시험에서 이제 가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들어와서 따라오겠구나. 그리고 면접 때는 이 친구가 배웠던 것을 고객한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보면 뭐 팀별로 주제 주고 회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어떤 발표 주제를 주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나왔던 것처럼 협상하는 것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저 안에는 컨텐츠들이, 금융 관련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나 이걸 꼭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건 없으나 이것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RP를 할 수도 있고 상황 면접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고객을 응대하고 상담하는 역량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은행 영업점에 가서 상품을 가입을 해보거나 또는 뭐 상담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막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한번 카드도 가서 만들어 보려고 해보고, 통장도 한번 뭐 그냥 상담이지, 뭐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좋아요 하고 물어라도 보고, 그게 결국은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서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은행도 상관없어. 영업을 하는 그 최접점에 가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RP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내가 펀드 적금 등등 얘기했던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네. 스킬들을 좀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 면접 때 RP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금융 상품하고 고객군하고 이렇게 주고, 자, 이 상품을 파는데요, 이 고객군에게 팔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줬었어. 거기 종이에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상품이 예를 들면 뭐 무슨 펀드야, 그리고 고객군은 뭐 그러면 뭐 40대인데 사업가인데 월 수입이 예를 들면 뭐 1000이야. 예를 들면 이런 사람한테 이 펀드를 팔아보세요라고 하고 같이 온 지원자들이 그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자, 아무것도 안 해봤던 친구가 그걸 딱 받고 어떻게 판매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영업점에 가서 고객 응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친구와 안 본 친구는 분명히 달라요. 이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은행원의 어떤 그 꿈이 있다라고 하면 영업점에서 내가 나중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는 한번 간접 경험을 하고 와야, 그래야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건 물론 순발력 있는 친구들, 재치, 뭐 임기응변 좋은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나 저것은 어떤 순발력만을 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런 건 좀 준비를 해왔네 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그거 하나, 가서 한번 해봐라. 내가 상담 받아봐라. 그거는 한번 해봐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 모르잖아. 자, 그리고 이건 뭐 블라인드 채용과는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니나 모든 회사, 특히나 영업을 해야 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서비스직인 기관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원하냐면요, 그 친구가 우리 영업점 창고에 딱 앉아 있을 때 고객들이 그 사람 앞에 앉고 싶을까?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 앉아 있는데 되게 울상으로 앉아 있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막 한숨 쉬고 앉아 있어. 그런 친구를 우리가 뽑을 수 있겠어요? 못 뽑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 친구가 창고에 앉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노우예요, 노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블라인드 채용 뭐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객들을 즐겁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희망을 가져야 해요. 저렇게 응대해주고 저 사람만 믿으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분들은 우리가 되게 전문가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전문가, 우리 전문 금융인이야. 전문 금융인. 전문가답게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전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착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상품 설명을 잘해준다 한들 그 고객이 여러분들 앞에 앉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손님이 많이 있어. 고객들이 많이 있고 다른 쪽에 손님 예를 들면 없다 쳐봐. 저 그냥 기다려서도요 여기서 할래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돼야지 내 앞에서 상담하기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는 뭐 1박 2일이 됐던 뭐 2박 3일이 됐던 간에 최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알겠죠? 그래야 뭐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원하는 어떤 그 직군에 들어가서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직이 아니어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해. 살아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더 좋은 친구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괜찮은 친구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있고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말 진정한 금융인 우리 뭐 더 나은 미래 금융 파트너 IBK 이렇게 있잖아, 슬로건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금융 파트너 IBK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가 바뀌면서 채용 트렌드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그 채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뀌던 간에 그거는 어떤 그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바뀌어야 될 것까지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NCS 도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달라진 거 있어? 물론 직무기술서 쓰는 거 있었고 NCS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는 거 있었으나 원래 적성검사 있었잖아요. 적성검사나 NCS 직업기술 능력 평가나 뭐 유형이 조금 다를 뿐 내가 봤을 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카테고리만 조금 달리 해놨을 뿐이지. 블라인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따로 준비할 거 있어? 없잖아요. 채용을 지금 그러니까 취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은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미리부터. 자, NCS 기반의 채용이래. 오케이, 나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은행을 가고 싶어. 그러면 아,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중학생 때 나는 특성화고를 가야 되겠다. 나는 이 기술을 연마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기술직을 내가 해야지. 라는 걸 마련하기 위한 게 지금 NCS 기반의 채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졸업하고 뭐 이렇게 전공 불문 없이 대부분 다 지금 4학년 2학기가 돼서 직장을 찾으려고 하잖아. 응?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딱 맞는 어떤 그런 채용 프로세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녹여서 입사 지원서 잘 쓰고 필기시험 잘 볼 수 있고 면접 잘 할 수 있는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어떡하지? 나는 NCS 모르겠는데 블라인드 채용 뭐야 이거?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 응?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하지. 지금 바꿀 수 없잖아. 내가 상경결이 아니고 비전공자고 은행은 전공자가 따로 없잖아. 학점 이미 정해졌지. 뭐 예를 들면 학교명, 학교 이제 블라인드를 그것도 안 보지. 오히려 더 좋아. 걱정할 게 없어. 응? 지금은 내가 될 수 있다. 그 회사 한 명만 뽑아도 내가 들어가면 되지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취업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다 끝났고 잠깐 요거를 한번 이게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요새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 들어와서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직무 상황, 경험, 태도, 지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서류 때부터 필기 면접, 최종 면접 때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뽑을 겁니다. 우리 금융공기업, IBK 기업은행이 하는 일,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대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우리 기업은행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업은행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일단 왔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게 단 지금 표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리고 지금부터 취업할 때까지 어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리고 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